이재명 이야기도 좀 해줘야 합니다. 이재명 이야기도.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피지기라고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를 알아야 승리를 하는 거니까 우선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비리가 최대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뭐네 해도 이재명은 대장동 그 비리의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자기의 측근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정진상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어요. 유동근이는 측근 아니고 그는 뭐 예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인 거 하다가 나중에는 좀 알긴 알아. 뭐 이런 식. 그래도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 한다.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런데 정진상이가 유동규가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통화를 했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화를 하고 또 그 전화기를 또 밖으로 던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뭐 자기가 먼저 했고 자기가 보던 유동규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왜 그러냐 그리고 검찰에 가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주 솔직히 이렇게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라. 그게 우리 국민들을 감동적이야. 국민들을 진짜 가분개로 한 겁니까? 개돼지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참 웃기는 게 근데 그 이제 저쪽 측에서는 그러잖아요. 우연히 그 전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뭐 됐을 뿐 거기 뭐 검찰에 들어가는지 뭐가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정진상이가 거기에서 정책실장으로서 그때 그 성남시에 있으면서 그 이재명 밑에 있으면서 그 일을 전부 총괄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총괄한 사람이 그걸 몰라서 내 유동규 전에 알았던 유동규하고 너무나 달라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유동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데 일일이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만약 유동규가 뭐 잘못한 게 있었다면 그때 지적을 했어야지. 그때 밝혀냈어야지. 그래도 지금 와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웃기려니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뭐 검찰을 대고 말이지.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입장문인지 협박문인지 뭐 내놨대? 그렇죠. 검찰한테 그냥 호통을 쳤잖아요. 왜 수사 내용 일부를 언론에 흘려서 흠집 내기를 하는 행태를 하고 있느냐. 강력히 경고한다.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검찰을 대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만 하지. 왜냐면 이 사람은 이재명 선거 거기에 뭡니까 부실장이요. 근데 실장은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 부실장이 실질적으로 실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이 정권의 윤건영이고 저 정권의 양정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군데 이거거든. 그 감히 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위세를 과시한 건데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소리지. 아니 이 정진상이는 전에 TV조선인가에서 조선일보인가에서 그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를 오래전에 어디서 입수를 해갖고 물어볼 때는 그 가짜를 쓰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그때는 상황이 너무 엄중해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하고 통화를 한 게 뭐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너 회유 내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입 맞추는 거. 이러는 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시장이 직접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당신이 이제 도지사죠. 내가 대신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대통령만 되면 너는 금방 나와. 그러니까 딴 생각 갖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오류가 내릴 수 있는데 녹취록이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거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입막음을 하자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검찰한테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유동규한테 뭐 오죽했겠습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뭐 이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교시를 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 아닙니까? 단서, 예. 유동규 핸드폰도 바로 풀어서 어떤 내용인지 포렌식에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워간 것은 경찰에서 9일 동안 검찰은 못 찾는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찾아버렸잖아요. 검찰은 9일 또- 동안 안 찾았지. 요 정진상의 휴대폰도 압수를 해야 하고 당연히지. 또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압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검찰이 진짜 이것이 스모킹 건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누구든지 수사에 들어가면 요즘 막 보니까요, 수사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진웅이가 저기 누구야? 한 검사장, 야, 한동훈이 예. 뭐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예. 전화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진상이 전화기 그냥 계속 놔두고 있어. 그 다음에 정진상이 저기 컴퓨터 뭐 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적당한 시기에 들어갈 테니까 빨리 그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이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뭐 절대 휴대폰은 뺏기지 말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휴대폰이라는 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더 들었죠. 요즘은 뭐 휴대폰이 바로 그 사람의 전 생애가 네, 바이오그래피가 다 다 그 안에 들어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검찰 놔두는 뜻이 빨리 어떻게 조치하세요. 갖다 버리든지 파괴를 하든지 이런 뜻인 것 같아서 국민들은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정진상이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9차례 이상 공문에 서명을 했어요. 네. 정책실장으로. 성남시에 있을 때는 정책보좌관을 했고 정책비서. 또 경기도에서는 정책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9차례나 이렇게 사인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정진상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예 뭐 수사는 카니와 경고 한번 하니까 절대 우리들한테 해서 흘러나온 거 아닙니다 하고 그냥 손살에 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절대 개인의 명예라든가 그런 것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신에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검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요. 저는 참 요즘도 안타까운 게 검찰애들 검사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수재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리하고 영리한 그런 머리로 지금 국민들의 민주적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떼 가면 그 양을 지키는 개들 있잖아요. 양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앉아가지고 어떻게 늑대 눈치나 보고 있어. 늑대님 저는 좀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만 어떻게 잡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히 이재명이 그때 국회 북토교통위 북감에서 뜬금없이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고 자살을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집안 이혼 관계로 뭐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상황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재명이가 알았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잖아요. 그 누가 보고했느냐 정진상이가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기억이 없다. 아니 며칠 전에 이 얘기를 기억이 없습니까? 그 사람 그래 기억이 안 나요 이랬다가 조금 이따 지금 뭐라냐면 기자한테 직접 뭐 들었다든지 기자한테 들은 측근한테 들었다든지 또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돌려. 뒤늦게 알았다 그 얘기고 뭐 측근이 기자한테 들어 그럼 기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기사는 안 쓰고 이재명이 무슨 첩보원들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과거 초과의 이 환수조항 갖고도 거짓말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더라고. 그런데 국민들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래 저도 그렇지만은 숫자가 들어가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은 뭐 어디서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그건 면밀히 안 밝히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주장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영 엉뚱한 주장을 하더라고.
아, 저것과 이거 사이에 바로, 거짓말이다. 저게.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걸핏하면 거짓말을 해. 지금 유동규와 그 당시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이고 예. 원희룡 후보는 또 또 있다. 다른 예. 측근이 있다고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언론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을 국감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바로 측근이 누군가가 통화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죠.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의 핵심적인 사항들인데 이 정진상에 대해서도 뭐 소환할 생각이 없고 더군다나 이 그분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그렇지. 그분을 밝혀내야 돼. 아직도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알 정도의 일이에요. 예. 누가 전화했는지. 예. 그다음에 그 전화한 사람이 밝혀지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정보를 알아들었을 거라면 검찰은 훨씬 전에 알았을 거지. 그건 경찰하고. 네. 근데 왜 지금 말이 없잖아요. 대장동 일타 강사가 저는 본선에 가면은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런 거 팍 까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증거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로서 이야기했던 원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이미 검찰이나 경찰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이게 쉬쉬하는 것을 내가 정보를 취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검찰이나 경찰이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그것 밝혀야지. 특히 그분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김만배가 그분을 2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700억 유동규한테 상납을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나머지 지분은 그분 거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미리부터 그 선을 긋고 나섰는데 어쨌든 그때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뇌물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에 김만배가 영장 재청구돼 갖고 실질심사 받을 때 나는 그분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을 다 했다 그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와 그분의 지침.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지침에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배임이 아니라면 나도 배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2번의 뇌물과 배임의 혐의에 그분이 나오는데 이 그분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 하다못해 그분을 참고인 조사라도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는 완전히 그 치외복권 해가지고 그 옆으로 제쳐놓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 그 사업을 인허가권 갖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건 뻔하지 누구냐 뭐 당시에 성남시장이니까 그 사람을 배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분이라는 게 적어도 유당규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밝혀진 거고 아까 이정수가 이야기할 때 정치인 그분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알겠네. 그러니까 누군지? 예. 그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검찰이 왜 제가 웃긴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말이죠. 기가 막혀서 웃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뻔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정치인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밝혀야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제일 고민이 뭐 이재명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진상에는 지금 이렇게 통화까지 했고 아니 배임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여러 가지 뇌물 혐의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뭐 밖에 있는 법조인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정진상이를 수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정진상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를 하든 예, 안 하든 예.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진상이를 풀러야 하나 말해야 하나 맨날 그 고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라도 하면 더 노력한 빛이라도 보인다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정진상이를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수사를 그를 확대한다 이래 되면 그거는 이재명이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뭐냐면, 그렇죠. 아니 이 정진상이가 그 관계 서류에 서명을 뭐 아부인을 할 정도면 그거는 저 이재명한테 올라가지 않은 서류를 하더라도 그 이재명이 사인한 거랑 마찬가지 서류야. 예?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분실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예, 한 예,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지. 예. 이 대장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뭐 일부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황무성 황무성, 사장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도개공 처음에 요 유동규한테 쫓겨난 사람. 거기에 압력을 가한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예, 황무성 그 유한기 녹취록 나오고 뭐 황 사장이 뭐 검찰 조사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전화해 갖고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 사장 때 내가 잘 모셨는데 잘 뭐 모셨는데 이랬다고 하는 거야. 뭐 항의하고 유한기 그때 압박을 가한 유한기 뭐 개발본부장은 또 전화를 해서 검찰에서 무슨 수사해서 그걸 또 탐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3번이나 했다며.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권한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 정진상이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발도 이미 돼야 있고. 그 정진상이는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니지. 내가 그 얼마나 잘못인데 그럼 얼마나 잘못인데 나를 쫓아냈냐 이거 아니에요. 예. 유한기가 지 마음대로 쫓아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가 그래서 쫓아냈다며. 그래서 그 녹취록에도 뭐 10여 번씩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냈는데 아니 잘 모신다는 게 앞으로는 잘 모신 뒤로는 뒤통수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할수록 그 속에서 허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뭐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환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죠. 다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정진상 수사 이거는 불가피하고 결국은 지금 이재명 수사도 턱 밑에서 멈춰는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결국은 뭐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정권적 차원에서 특검을 맡고 있거든요. 예. 맡고 있어서 기어이 당근 안 된다.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 이재명 스스로 그러잖아요. 특검하면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끌라는 거고 시간만 끌고 어쩌고 이러는데. 시간 끄는 것은 지금 검찰이 끌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들 꿰쓴다 해도 그게 죽을 게요. 뭐냐면 검찰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검찰이 마음대로 그것도 못하고 계속 끌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특검에서 끄는 거나 검찰에서 끄는 거나 자기들 뭐냐면 자기들한테 계속 그 정치적인 논쟁, 법률적인 논쟁에 계속 그 중심에 서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특검만 피하면 될 거다. 참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삼정 정의당 후보까지도 떳떳하면 특검을 받더라도 당신은 이런 한 푼 먹은 것도 없고 또 뭐 행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데 왜 특검을 반대하느냐. 사실 이재명만 오케이 되면 특검은 바로 무슨 시간 끌 것도 없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뭐 법안 만든다 무슨 그 특검 뭐 선발한다 해갖고 시간 끌었지만 지금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손질해갖고 바로 특검만 임명하면 돼.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다 돼 있으니까 그 네. 특검만 임명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 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은 무기가 뭐냐면 50억 뭐 클럽 이래가지고 돈 받은 놈이 뭐고 그 작물 한 놈이 뭐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제가 볼 때 돈 준 사람은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원흉은 돈 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떡고물 좀 뜯어 먹은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톡 던져주는 거 그냥 먹은 거야. 예? 근데 톡 던져준 놈은 죄송합니다. 톡 던져준 분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톡 던져준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 쟤들이 도둑놈이야 이러고.
참 기가 막힐 사람들이에요. 그 동물로 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죄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대장동 올가미가 이재명을 계속 조여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이제 칼수록 느낄 거예요. 자기들이 쳐놨던 올무에 자기들이 지금 걸려간 거 아니에요. 예, 뭐 올무에 걸려서. 누구를 저 원망할 수도 없지.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빨리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의 전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네. 거기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만이 이 대장동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